오늘은 동양역술 특강 13번째 시간으로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기본 법칙들, 육신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 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운명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다루는 이론이 보통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명을 다루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지엽적인 경험론이나 일반적이지 못한 이런 학문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의 어떠한 사주팔자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기본 법칙들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론화해서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주팔자는 우리가 명이라고 그러죠, 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 동양에는 5가지 술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명복의상산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 상이라는 건 이게 얼굴상, 서로상 해서 풍수의 산수, 좌양, 운기, 그 다음에 기타의 여러 가지의 풍수에 관계된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수상, 관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명도 어떤 상의 하나이긴 하지만 어떤 파동학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을 띄었고요. 동양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행체질, 음양체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운기체질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운기가 예를 들어서 임년이면은 정임합과 목 해서 목태가 해갖고서 개가 새끼를 엄청 낳고 흰것에 작물이 잘 되고 인간한테서는 간이 나빠지고, 이게 운기론이죠. 그 다음에 이런 운기론에 의해서 어떻게 개자가 들어가는 애는 하늘에 천기운이 일관성 있게 도래하기 때문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고, 뭐 이게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그래서 침, 뜸, 진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약 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긴 하지만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복술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점이죠, 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측의 학문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유김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또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어떤 학문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라서 굉장히 짧게 물리적인 컨셉과 소개 정도로 넘어간 것이 나름대로 유감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상과 의와 복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복의상산에서 이 세 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이 명과 산인데, 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거의 초능력 개발, 뭐 축지법을 쓴다든지, 뭐 요새 도사 전우치가 많이 나오는데, 도사 전우치가 나와서 무슨 오도 일관지 뭐 해서 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무리를 걷는다든지 축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초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의 산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들어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그렇다면 과연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운명의 진짜 특성은 무엇인가? 운명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의지로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 이론에 하면 사주의 가지수가 한 50만 가지 되는 사주팔자의 종류가,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100명이 같은 사주죠. 그럼 100명이 같은 운명을 사는가? 아니죠. 이 사주가 같고 어떤 운이 같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재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재된 속성이 같은 겁니다. 내재된 속성. 씨앗이 같다는 거죠. 씨앗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그 씨앗이 똑같은 어떤
금싸라기 참외나 어떤 훌륭한 그 수박이나 낙낙장성으로 자라는 건 아니죠. 그 주변의 환경이나 노력이나 뭐 이런 주변의 환경의 인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틀려지는 거죠. 같은 어떤 사주팔자를 갖다 하더라도 저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하버드에서 부모가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주팔자를 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주가 같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재된 속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재된 속성,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 속성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는 것은 주변의 환경, 부모, 뭐 이런 자신의 노력,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사는 그 어떤 집의 풍수,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지론도 이런 공부를 우리가 스타 강사 김경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모티브가 없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모티브가 안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티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진짜 뜻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렬하게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때가 있고 자기가 의지에 관계없이 수많은 태클, 적들의 의지가 창궐하는 데가 또 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너무나 많은 어떤 일을 갖다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게 운이 좋아요.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은 다 운이 좋은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5%? 나머지 95%는 노력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또는 노력할 만한 의지조차도 운에서 자기의 사주팔자에서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운명을 알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경주로 안 해도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의 생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운명론을 배우는 우리가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달은 사람은 운명이 필요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나 석가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운명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주팔자가 강렬한 사주팔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속성의 지배를 받는. 그럴 때는 자기 의지가 그것에 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인과론적인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과론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덩치를 갖고 그 연령량이 큰 어떤 물체가 한겨울을 지나면 이것이 땡땡하게 얼음덩어리가 얼어있으면은 이것이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4, 5월이나 돼야 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인습이라든지 그 전생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생에서의 어떤 그런 습관이 굉장히 강렬했다면은 그 전생에 대한 인습이 강렬했다면 그것이 사주가 운명이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50만 가지인데 100명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틀리다고요. 같은 거지 팔자, 거지 사주가 나오더라도 같은 거지 사주라는 것은 사주가 다 갖춰졌어요. 아무 하기 싫어. 누가 그냥 갖다 줘요. 어릴 때는 거지 사주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지 사주가. 그래서 거지 사주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집안에 형제나 사촌이나 이종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본인도 따라가서 그냥 의욕은 없지만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는 그냥 선생님 하면서 또는 뭐 이렇게 웬만큼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모티브가 없는 사주 다 웬만큼 갖춰진 편안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주변의 환경이 형제고 사촌이고 뭐 아무도 없어. 그럼 따라서 하질 않고 있다가 이제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됐을 때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내려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영조하고 같은 사주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영조는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제왕이었고 영조 임금은 이 여인은 산에서 꿀벌을 치는 꿀벌의 제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가졌을 때 영조하고 여인은 뭐예요?
수많은 영역을 가진 수많은 부하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속성이 같은데 그 스케일이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그 주변의 어떤 이 여인이 만약에 궁에서 태어났으면은 모르죠. 축전무같이 되든지 서태후같이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주라는 어떤 내재된 속성, 그 내재된 속성을 갖다가 봤을 때 그 속성의 발현이 어떤 운을 타고서 어떤 환경에서 자기의 노력이 얼마만큼 가미돼 갖고서 이것이 어떻게 개화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운 자체도 이제 사주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저기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운명 하나 비켜라. 운명 앞에 쓰러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자님께서 명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라 해서 이게 사주팔자에 주어진 자기의 운명을 제대로 모르면은 쓸데없는 노력, 쓸데없는 객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학을 전혀 못하는데 뭐 수학과를 간다든지 뭐 발레가 소질이 없는데 다 예술하니까 발레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갖다 남들이 다 따라서 뭐 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내재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 난 마케팅에 굉장히 노력이 있는데 집에서 법대 가라고 그래갖고서 사법시험고시 20년 공부하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안타까운 경우라고요. 우리 과에서 그 어떤 그 일회 졸업생이 그 굉장히 직업운이 없어갖고 그 기업에 들어갔다 쫓겨나고 이 공부 저 공부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30대 후반에 그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할까 그러다가 저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2년 후에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적어도 2년 동안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변리사를. 1년 반 후에 딱 변리사를 붙어갖고서 학과에 프랭카드도 붙고 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운을 알면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죠. 이게 기는 실력이죠. 실력이 이게 물론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은 실력이 30%고 운이 70%라는 얘기라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실력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한 사람 아니고 실력 좋다는 운동선수들이 골 넣는 거 아니라고요. 박주영 선수가 골대를 몇 번이나 많이 맞췄느냐고요. 그게 운이라는 거죠. 운. 골프에서 골프 갖고서 여기서 꿈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그 퍼팅이 그게 몇십 센치가 안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그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 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는 송나라의 아주 현명한 재상 염홍정 씨가 염홍정이 옛날에 깨어진 독 굽는 요에서 이게 살았어요, 이게. 그게 파여부예요. 깨어진 그 독 굽는 요에서 해서 그때 무시당하고 뭐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여튼 얘기를 이제 쌓아서 운의 중요성을 자기가 이렇게 재상이 됐을 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물론 이 운에는 운명까지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풍당은 굉장한 어떤 경륜이 있었는데 그 풍당, 유, 안방지지, 도로 늘도록 반간무봉, 관직에 못 올라갔고 이광, 유사호지비 호랭이를 싸서 저기 잡을 수 있는 그런 무인이었으나 종신불제. 이게 주변에 보세요. 실력은 있으나 시험만 보면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 운인 거예요, 운. 그래서 운이, 관운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관운이 없으면은 뭐가 하느냐면 그 보물찾기에서 그 보물찾기나 행운권 추첨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관운 없는 사람은. 관운 없는 사람은 보물찾기나 행운권 추첨에서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실력이 이제 운을 만들기도 하고 실력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기술이 붙어요. 가장 그 관운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공부하고 노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그 먹고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이 있는 사람은 근데 관운이 좋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 이 사람은.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관운이 없는 사람은, 관운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 승승장구하잖아요. 노력을 안 한다고, 노력을. 이것이 엄청나게 큰 어떤 나중에서 긴 세월을 놓고 봤을 때는
운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해부 얘기를 계속하면은, 예? 만복경륜 백발부재. 그 경륜이 가득하여도 백발이 되도록 급제를 만나고, 재소확천 소년능가. 이게 재주는 별볼 일 없어도 소년에 등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 운이라는 것이 다시 누구는 재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재벌이나 귀족 가문에 돼 있으면 일단 좋아 보이지만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의 노력할 기회를 갖다가 엄청나게 상실하는 건데, 요새는 워낙 그 집안이나 환경의 인프라가 중요시 되고 있는 세상에 하겠지만, 인생의 근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서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게 운이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람 운이 나쁘면은 사람이 성숙하죠, 철학적으로. 거기다가 노력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삶과 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주팔자는 1월과 오행생의 기운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 이 순간을 따져보자고요. 이 순간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느냐고요. 순간을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물리량은 태양과 달과 오행성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공간성의 컨피기레이션으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물리량 아니에요, 우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날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비어클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틀려지는 건데, 지구에 있느냐, 인공위성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무거운 물질이 태양과 달과 오행성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기운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 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어떤 인터랙션이 바로 뭐다? 음양오행과 육식갑자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과 육식갑자에 대한 어떤 피직스를 제대로 모르니까, 모르는 건 폄하하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무관하고 모르는 것은 그 갖다가 간과하기가 쉬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각자의 생년월일 지는, 그래서 천문학적인 공간 좌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연월일시니까 이걸 내기둥이라 사주고, 천년과 지지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팔자라고 얘기해요. 사주팔자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미개한 시대에 물레방아 돌던 시대에 어떤 다리미하던 시대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 동네 마을 어귀까지밖에 못 나가보던 시절에 이게 있던 거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냐고요. 지금 인공위성이 날아간다고 해서 지금 집을 룸메이트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때 알았느냐고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육식갑자는 특성화된 에너지로,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에너지라는 게 특성을 가진 에너지 기운. 서양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고 에너지 간의 어떤 효율을 갖다가 매개로 한 변환이 일어나지만, 동양은 그거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서 간의 기운하고 나무의 기운하고 심장의 기운이 틀리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특성화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리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특성화된 에너지로 어떤 물리를 갖다 기술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월일시가 육식갑자를 표현했을 때 60유니트 주기로 이것이 반복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연월일시가, 그런데 이게 지금 토성이 있잖아요. 토성의 기운을 이게 목이 받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주죠. 태양이 있죠. 수국화를 갖다가 여기 거꾸로는 수국화에 수국화를 하고 나니까 금이 살죠. 금이 사는 거예요. 금극목을 갖다가 했으니까 목이 죽었으니까 토가 살죠. 토국수를 했으니까 수가 죽었으니까 화가 살죠. 화극금을 했으니까 목이 살죠. 이쪽은 상생루트고 이쪽은 상극루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계의 행성 위치도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상생상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사주팔자는 8개라고 그랬죠. 2012년이면 임진년이고 12월이면 임자월이고 21일이면 병진일이고 새벽 1시면 무자시라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1시에 마의 달력이 끝나서 무슨 천지개벽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에? 그게 아니고 임진년 임자월 병진일 무자시에 이게 기운을 갖다 받는 거라고요. 이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이나 지금 현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60갑자로 4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 60갑자의 4개의 순환 속에 사는 거라. 그걸로 이루어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뭐 실천 철학이라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게 인간이 60갑자로 얘기하고서 현재 주변에 도는 연, 월, 일시의 기운과 상호 인터랙션과 레저넌스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실천 철학에서 존재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토기가 망가지면은 엄청나게 신이 믿음이 망가지지 않냐고요.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불 끄고 나가면서 몇 번씩이나 퇴근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실천 철학보다 못하냐고요. 사주팔자 이렇게 됐잖아요. 임진년 임자월 연월 일시 이렇게 되고서 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바뀌는 건데 5세에 기축에 죽였으면 15세에 갑인이 되고 25세에 을묘가 되고 이렇게 세운은 매년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 일시의 8글자고 대운, 개축이라는 2글자가 5세면은 개축이라는 2글자가 있고 세운, 갑오년이면은 갑오라는 2개 글자가 있고 이렇게 48자 원국과 이걸 원국이라고 그래요. 원국과 대운과 세운의 기운을 갖고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사주팔자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원국, 태어난 연월일시의 기운 아시겠죠?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각개인의 고유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태어난 월의 기운을 갖고서 얘기를 해요. 월이 임자월에 태어났는데 순행하는 사람이 있고 역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행하는 사람은 대운이 임자 다음에 개축, 갑인 이렇게 나가고 역행하는 사람은 임자의 거꾸로 신의 경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년의 남자와 음년의 여자는 순행해요. 남자가 임년에 태어나거나 갑년에 태어나거나 병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개년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을년에 태어나거나 정년에 태어나거나 여자 그러니까 양남 음녀 순행하면 만약에 임자월이면 그 다음 대운이 개축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대운을 갖다가 하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보기로 하면은 대운 이게 양남 음녀죠. 양년의 양남 음녀는 순행은 순행.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이 사람이 이제 순행 임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10년을 단위로 운이 바뀌는데 그 첫 번째 태어나서 임자 다음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운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갖다가 5대운이라 그러면 5세 때 개축이 되고 15세 때 갑인이 되고 25세 때 이게 을묘가 되는데 대운의 연수로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자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날이 이제 12월 17일이야. 12월 17일. 근데 다음에 이제 소환일 생일에서 1월 달에 이제 소환이 아니에요. 17일에서 소환까지의 날짜가 세어봤더니 15일이 남았어. 그럼 15를 갖다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죠. 16이 나눴으면 5, 나머지 1이 됐나? 하여튼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운이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년은 갑병, 무경년, 임이고 음년은 을전기신년인데 양남 음년은 대운이 순행을 하는데 태어난 월에서 다음 달에 입절일까지의 날짜를 세어 갖고서 3으로 나눠서 그 몫을 취하는 것이 대운의 연수입니다.
뭐 그건 별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어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다음 양녀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며칠에 태어났으면은 12월 달은 대설이 되죠. 대설과 동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2월과 17일에 태어났으면 대설이 7일 날 12월 이걸 갖다가 그러면 22일 날 태어났으면은 20일에서 대설까지 가게 되면 7일이라고요. 15일이 남아요. 거꾸로. 그러면 이 15를 갖다가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서 5대운이 된다. 몇 대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운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월일시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임진년 기사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연과 일이가 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5행이 다 있죠. 이래도 낮과 밤과 아침, 저녁이 다 있잖아요. 연과 일은 같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일이 이렇게 있으면 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연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5가지 5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는 5행 중에서 토기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잘 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5행을 갖다가 비슷하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제대로 하고 있고 훌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밤일. 연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갖다가 연이 이렇게 백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시간은 짧은 에너지를 갖다 쓸 때는 시간의 기운을 쓰고, 월은 뭐예요? 강력한 에너지, 이렇게. 지속적이면 강력한 에너지 쓰고, 대운은 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백합하는 기운이 연이고, 그 다음에 강렬한 기운은 시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기운은 월의 기운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대운은 이게 모든 것을 갖다 커버해서 백합해주는 기운이고.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게 쌍둥이가 운이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이제 DNA가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아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데닌.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되어 나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돌고 한쪽은 이쪽으로 돌아요. 반대쪽으로 돈다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일란성이고 이란성이고 남자고 여자고 남남이고 간에 한쪽은 대운이 형은 대운이 순행하고 동생은 대운이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의 영향이 사주팔자에서 엄청나게 강렬하기 때문에 한 명이 운이 좋으면은 다른 한 명은 반드시 운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쌍둥이라도 참 묘한 것이 한 명은 봄, 여름으로 대운이 흘렀어. 그러면 미리 이걸 어떻게 아는지 얘는 키가 커. 쌍둥이 동생은 다른 사람은 겨울, 가을로 틀렸어. 자랄 때가 대운이 흘렀어. 이 사람 키가 작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선험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서 사람 키도 안 큰다니까요. 이게 쌍둥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다가올 어떤 환경을 갖다가 미리 좀 짐작하고서 키도 작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동양의 역을 갖고서 너무나 많은 세컨 게스트를 하고 추리를 하고 해서 그 너무나 점프해서 뭐를 갖다가 내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가 없지만은 너무 이것을 갖다가 1년 기상을 갖다 그 전에 1년 전에 맞추는데 그걸 갖다가 10개를 맞춰서 뭐 2-3개를 틀렸다. 7, 8개를 맞췄다 그랬을 때 틀린 걸 갖다가 확대 재생산해서 틀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인공뉴스, 그렇게 과학적인 인공뉴스도 10번을 쓰면은 처음에는 실패가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